요즘 이제 이런 이제 보안관제 쪽에서도 뭐 AI라든지 또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화두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도 우리가 그거 할 텐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그 보안관제를 그동안 기존 프로세스 있을 텐데 예. 거기 이제 AI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 어떤 것이 제일 좋아지는 겁니까? 기존에 AI 안 쓰다가 AI를 쓰게 되면 어떤 점이 제일 좋아지게 되는 거죠? 기존의 그 사람 기준에서 어떠한 탐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보안관제 프로세스는 사실 AI가 들어간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보안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관제 요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응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요건 중요한 것 같아. 요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먼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부터 일단 해야지라는 판단 하에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 그 요즘 또 이게 예. 보안 데이터도 굉장히 폭증할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그렇죠. 분야처럼 그죠? 그래서 해킹이 계속 위협이 증가하고 해킹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 대규모 보안 사이트를 가보면 보안 장비를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보안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보안 관제원들이 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그 기존에 있던 보안 로그들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먼저 봐야 될지에 대한 정오탐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필터링 해주는 거네. 예,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불리우고요. 또 저희가 아무리 정책을 잘 걸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벗어나는 새로운 위협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징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상행위에 대한 탐지, 그러니까 미탐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AI의 장점입니다. 비지도 학습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비지도 학습을 도입을 했을 때 정말 크리티컬한 한 건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라면 얘는 정말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 사고라는 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안 터지면 정말 좋은데 하나가 터지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거거든요. 평상시에는 너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월급 받고 뭐 하냐? 음지의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사고가 한 건이라도 터지면 너 그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게 저희 보안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이제 보안 쪽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아니라면 쟤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단 한 건의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요원들이 그 수많은 보안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예방하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AI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의원님, 예, 예. 이제 소아 직접 개발하셨잖아요. 예. 네, 소아를 이제 처음에 이제 언제 이런 걸 좀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 언제 처음 하셨어요? 예, 저희가 아까 이제 우리 이기환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보안 관제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한 길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RSI나 뭐 어떤 외부 동향, 그다음에 또 보안 관제 트렌드 이런 걸 항상 주시하고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2016년도쯤에 이제 우리가 AI에 대한 AI를 보안 관제에 좀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보안 탐지 쪽으로 AI를 좀 진화 쪽으로 더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AI에 대한 분석과 기획을 하면서 또 그렇다면은 AI에 의한 결과 또는 심에 의한 결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줄이고자 하는 게 보안관제의 일차적인 목적이거든요. 왜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양이 많아지는 거에서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 개념에 이제 소아라는 자동화 개념이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7년도, 뭐 16년, 17년도에 AI 개발하면서 이거의 결과도 대응해야 되겠다는 어떤 모티브로 또 17년부터 분석을 해서 또 우선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보안관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작년부터 또 이제 소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이제 올 초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AI하고 이제 자동화, 소아하고는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연관고리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죠. 그 AI의 결과를 소아가 마무리해주는 그렇죠. 어떤 사이클 개념이 그렇네요. 되는 거죠. 시스코에서 발표를 했던 저희 확인이나 해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시되는 다수의 보안 경보라는 이러한 장표인데, 원래는 이 맨 왼쪽에 저 그래프 하나만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보기 복잡해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분해를 해봤습니다. 전체 위협이 100%라고 하면은 경보로 발령되는 게 93%, 나머지 7%는 경보가 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미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이상행위 식별로 탐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발령된 경보 93% 중에서 보안관제 요원이 어떻게든 확인을 한 경보가 5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4%는 과탐, 너무 많아서 보지 못하는 경보라고 저희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발령된 경보 중에서 이 확인한 경보 중에서 정탐은 34%에 불과한 거죠. 오탐이 절반이 넘는 66%입니다. 이는 수치상으로 따지면 전체 위협 100% 중에 한 18%만이 정탐이라는 거고, 이 오탐을 쫓느라 보안관제 요원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탐이 많은 게 사실 보안관제 요원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보안 시스템에서 경보를 잘못 발령할 수도 있고, 조합을 해서 왔더니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경보를 띄웠는데 봤더니 다행히 우리 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공격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탐으로 나오다 보니 좀 보안관제 어려움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정상적인 경보 중에서도 해결한 경보, 그러니까 끝까지 대응 처리 완료해서 종결까지 간 경보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보안관제를 하기 위해 사람이 처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좀 소아라든지 이런 걸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7%인 미탐이 네. 아까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이상행위라는 커버리지 확대에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과탐, 44%의 빨간색 과탐은 AI 지도학습으로 또 카버링이 되는 개념일 거고요. 정오탐 판단과 그 다음에 해결 부분, 이게 이제 소아가 마지막으로 또 대응하면은 아주 보안관제센터의 효율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과 실제 관제 업무 사이에 매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장표 되게 잘 발차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또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장표 하나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네요. 보안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집, 탐지, 분석, 대응이라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 기종의 보안 로그들이 이제 단위 보안 시스템에서 발생을 하면 직접 볼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보안관제 요원들은 심을 통해서 모든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여기서 탐지를 하게 되고, 이제 AI 시스템에서 이러한 심에서 발생하는 그 이벤트뿐만 아니라 사실 단위 보안 시스템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벤트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AI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정오탐을 판단해주고 이상행위를 판단해 준 뒤에 다시 심에게 알려주고, 이를 보안관제 요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죠. 이 단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위협 인텔리전스인데,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심에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경보를 다시 더 많이 띄우거나 아니면 더 적게 띄우거나 아니면 걸러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인공지능 역시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지 덜 중요한 건지 위험한 건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모이게 되면 이제 소아를 통해서 자동 분석 및 대응을 하게 되고, 이는 이제 보안관제 센터의 업무 효율 향상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장표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장표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고객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는 심이 있고 AI가 있는데 수화를 도입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심밖에 없는데 AI랑 CTI를 도입하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바뀌어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답 중 하나가 이 그림으로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